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수행계획서 100% 합격하는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 자체가 약간 거창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게 많이 잡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직무수행계획서나 또는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풀성 댓글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리뷰를 갖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드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또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성 위주로 교육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 초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약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만 얘기하지 잡소리가 80%다. 5분이면 될 내용을 25분 동안 얘기하고 있다. 핵심이 없다. 말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이런 이 강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떤 본론만 얘기하는 약간 서머리 개념 또는 어떤 요약본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강의이기 때문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약간 디테일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또는 그 이야기를 약간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이고,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 또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하나를 전달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강의성 또는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저렇게 요약할 필요도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저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빨리 내용을 듣고 뭔가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고 싶은데, 이건 짧은 시간에 들을 수도 없고 약간 25분 30분씩 이렇게 되니까는 지겨운 거야.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채용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시간이나 2시간이든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이런 문서들을 퀄리티 있게 쓰기 위해서 어떤 자기 역량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 서류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자, 그런 관점도 있고, 예를 들어 직무수행계획서 작성법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항목이 100개라고 칩시다. 굉장히 많겠죠. 따지고 들고 또는 하나 둘씩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어차피 보고서나든지 이런 어떤 책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거를 5분 동안에 100개를 다 이야기를 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서술식으로 쓰지 말고 개조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왜 개조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지 그 개조식을 쓰든지 어떠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씩 카테고리를 잡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 어떤 강의나 교육, 이 체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X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야.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이 컨텐츠는 고품격 그런 어떤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악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좀 받아들일게요. 저렇게 예를 들어서 서머리를 원하거나 팩트 내용만 간결하게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광고 이야기는 프리미엄 그 서비스 돈 내고 들으시면은 광고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분이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주요 업무 또는 역할, 범위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공고문에 이렇게 부처명 또는 예정
근무지 정도만 이제 기입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친절하게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직무수행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채용 공고문에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주요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직무에 대해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다른 이야기를 써버리면은 그거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 공고문에 고시된 주요 업무나 또는 뭐 업무 범위, 업무 역할 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직무를 이해를 하고 그 직무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하나하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직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세분화를 지켜서 이게 어떤 업무인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직무만 봤을 때에는 이 직무에 대한 역할과 범위 또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그 직무를 가지고 이제 세분화를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 직무 자체가 쉬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알 법한 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청소라는 직무를 가지고 세분화하는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것을 무슨 핵심만 갖고 얘기를 해? 세분화하십시오 하고 이 설명을 안 해? 안 하면 뭐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잡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잡소리라고 하면은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 그냥 직무 세분화하십시오 하고 넘어가면은 뭐 알아? 모르잖아요. 직무 세분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잡소리라는 것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청소라는 직무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쓸고 닦고 이게 청소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소라는 직무도 세분화를 하게 되면은 그 역할과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1단계 세분화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사무실 내부 청소와 화장실 청소, 건물 외벽 청소, 뭐 공장 설비 및 뭐 기계 청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무실 내부 청소와 화장실 청소와는 이 건물과 이 공장 설비 청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내부 청소나 화장실 청소는 단순 업무에 속할 수가 있는데 건물 외벽 청소나 공장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성을 요구합니다. 왜? 건물 외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20층, 30층 이런 높이에서 뭐 밧줄을 타거나 사다리를 타고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뭐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쪽 업무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 이쪽 업무에는 기존의 경력에 있어서 뭐 특전사 출신이라서 뭐 레펠이라든지 공수훈련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뭐 고소공포증도 없고 뭐 이런 건물 외벽 청소 같은 걸 잘한다. 오히려 그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분화를 통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세분화를 통해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내가 여기서 수행해야 될 직무 역할과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뎁스를 더 깊이 파고들면은 자, 사무실 내부 청소 좀 쉬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무실 내부 청소를 가지고 한 번 더 세분화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 청소는 이렇게 범위가 되고 이게 직무 역할 또는 직무 범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가 하나하나를 잡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서 이제 파악된 직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심사위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가독성 높게 작성하는 어떤 작성 팁,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서술식보다는 개조식 방법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심사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무원 또는 공기업, 여기에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뭐 지원자에 관련된 통계를 우리가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압니다. 왜? 직업 선호도 1위가 공기업 또는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죠. 뭐 많은 사람이 지원한다고 해서 그만한 인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지원자는 얼만큼 지원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1, 뭐 100대 1까지도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심사위원이 서술식으로 썼을 때 그걸 얼마나 정독을 하고 자기 성심성의껏 자기가 진짜 간절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그 심사 서류를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서술식으로 쓰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 심사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한 검토는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조식 기반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딱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그냥 훑어도 그냥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서술식으로 썼을 때에는 눈으로 훑은다고 해서 그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조식 기반을 저는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서술식으로 하겠다 하시면 서술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서라든지 뭐 어떤 보고서라든지 거기에서 뭐 고시하는 공고문 같은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서술식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거의 한 90% 이상이 개조식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개조식 기반으로 쓴다. 뭐 이것 또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 또는 컨설팅 받는 분들이 뭐 이미지를 활용하면 안 된다, 뭐 도식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미지나 이런 어떤 도식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런 표를 예를 들어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분량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이 내용을 잘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눈에 잘 띄면서도 내용 파악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딱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지가 쳐지고 그 중에서 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뭐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나 어떤 도식화가 전달하는 효과는 굉장히 파급적이고 빠르다. 근데 왜 파급적이고 빠른 어떤 이런 작성법을 선택을 해야 되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사위원이 한정되어 있고 심사위원 한 명당 많은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또는 가독성이 높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양식 세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 특별한 양식이 없다. 그 밑에는 양식이 없다고 자유롭게 하라고 해놓고는 밑에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약간 보면 뭐 언행일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포커페이스가 될 수가 있죠. 자, 대부분 보면 여기 폰트 굴림 12폰트 줄간격 160 뭐 이렇게 해놨을 때 뭐 이렇게 딱 그 기준에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은데 이 12폰트 기준으로 해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조식 기반으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번호 체계를 매겨야 됩니다. 상위 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문 크기보다는 크게 해야겠죠. 그래 눈에 띄니까. 그 번호 체계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한다면은 이 번호 체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출력을 해서 제출했을 때 굴림인지
뭐 줄 간격을 160으로 했는지 그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문서를 오래 썼다고 하더라도 식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상의에 뭐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고문 가지고 이것을 뭐 11폰트로 했네 안 했네 뭐 이걸 따지는 게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단지 국민 정서상 뭐 지나치게 변형된 또는 지나치게 화려한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표 형태로 제시를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과감하게 표를 날리고 작성을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정서상 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표 없이 작성을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간절한데 나는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맞춰서 하고 싶겠죠. 그래서 표를 날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표가 여기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고,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이드라인보다 한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바깥 여백에 없음을 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춰서 표를 가장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표 안 여백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표 안 여백 세팅을 하려면 일단 드래그 또는 F5번을 눌러서 이 표 안의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안의 여백 지정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고 이 간격을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간격을 왜 세팅을 하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5mm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간격이 이 표 줄과 이 간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컨텐츠에 시선 집중이 되고 이 선에 시선을 뺏기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안에 있는 여백을 좁게 했을 때에는 자, 여기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표와 이 안에 있는 컨텐츠가 바짝 붙게 되죠. 바짝 붙게 되면은 시선 처리 자체가 이 라인에 계속 시선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독성이 저하가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신경 쓸 때 어떤 문서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또는 그 문서에 대한 가독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세팅하고 조정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은 앞으로 이제 문서 작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실력이 향상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바짝 붙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두껍고 진하게 여백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죽이면은 이 본문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눈에 먼저 띄죠, 이 부분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을 죽이고 두께를 죽이니까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가 눈에 보인다. 그래서 표를 사용한다면은 이렇게 죽이고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표를 사용하면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를 과감하게 날리고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날립니다. 근데 국민 정서상 이렇게 표를 제시했으면은 고지곳대로 하는 게 우리나라 또는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 정서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뭐 난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텍스트 기반의 이제 직무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런 형태, 그 도식화를 하면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딱 두 개를 봤을 때 어떤 게 저의 눈에 띄고 어떤 게 더 보고서를 잘 작성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봤을 때에는 이렇게 일단은 도식화가 더 눈에 잘 띄죠. 그냥 심사위원들 딱 그냥 넘기면서 볼 때 뭐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가 아무래도 이 친구 좀 잘하네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컨텐츠가 좀 괜찮았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